마그네슘의 전류 측정에 대한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류를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외부 전원이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강의가 희생양극법의 전류인지 외부 전원법의 전류인지 좀 혼동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희생양극법이나 외부 전원법이나 전류를 보내서 방식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같은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희생양극법은 금속의 이온화 경향 순서에 따라서 자발적인 화학 반응으로 전류가 나가는 것이고, 외부 전원법은 이온화 경향과는 상관없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겁니다. 강제로 전류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 외부의 전원이 필요한 거고요. 외부에 있는 전원의 크기에 따라서 전류를 더 많이 보낼 수도 있게 됩니다. 전류를 많이 보내려면 방금 얘기한 바와 같이 외부 전원의 크기도 커야겠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외부 전원의 크기는 몇 볼트짜리인지를 말하는 거고요. 외부 전원의 크기와 함께 양극도 커야 합니다. 앞의 영상에서 1.5V짜리 외부 전원으로 11.8mA가 나오고 있는데 1.5V 외부 전원은 여기서는 이 1.5V 배터리를 말하는 겁니다. 3V짜리 외부 전원으로 17.5mA가 나오기도 하는데 1.5V짜리 배터리 2개를 직렬로 연결해서 3V를 만든 겁니다. 이 두 개의 현장은 다른 곳이지만 외부 전원의 전압이 클수록 전류가 많이 나갑니다. 이 현장들은 마그네슘을 양극으로 사용했습니다. 마그네슘은 당연히 양극인데 마그네슘을 양극으로 사용했다는 건 또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마그네슘은 희생양극법에서 사용하는 양극이죠. 이런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전류가 흘러야 하는데 마그네슘의 전위가 배관의 전위보다 플러스 전위를 갖게 되면서 전류가 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마그네슘은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양극이지만 배터리를 연결해서 외부 전원법의 양극으로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현장에서 이런 테스트를 할 때에는 주변에 있는 아무 금속이나 양극으로 사용해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아무 금속이라는 건 땅과 접촉되어 있는 금속체면 다 되는데, 가장 흔한 게 이런 빗물바지인데 이 빗물바지를 양극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전류가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땅과 접촉된 상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1.5V 배터리를 걸었을 때 1에서 2mA도 나가기 힘든데 이런 작은 전류로 테스트를 할 때는 괜찮겠죠? 조금 더 큰 전류가 필요하더라도 다른 양극이 없으면 일단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다른 양극을 찾으셔도 됩니다. 이런 보호대 같은 게 그 다음으로 좋은 양극인데 아무래도 땅에 어느 정도 깊이는 박혀 있어서 전류가 조금 더 잘 나갑니다. 가드레일은 조금 더 전류가 잘 나가고요. 길이가 길수록 좋은 양극이 됩니다.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양극으로 가장 좋은 금속 중에 하나가 이런 교통 안내판인데, 이런 금속들은 지금 하는 이런 작은 전류의 테스트에서는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고 몇 암페어 단위로 필요한 진짜 외부 전원법 테스트에서 사용하기에 좋은 양극들입니다. 앞으로 이런 양극을 사용한 현장 조사도 강의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전류가 아주 조금만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된다면 이런 긴 드라이버를 땅에 꽂아서 전류를 낼 수도 있습니다. 연결하기 전의 전위는 마이너스 771mV이고요. 드라이버 하나로는 너무 부족해서 옆에 다른 쇠막대기를 추가로 설치해서 전류를 조금 더 나오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전류는 0.62mA가 나오고 있는데 전위는 마이너스 811mV입니다. 원래의 전위가 마이너스 771mV였으니까 약 40mV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걸로 보면 2, 3mA 정도면 충분히 방치 전위에 도달할 수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전위에는 IR 드롭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류도 약하지만 양극 위치와는 4, 5m 이상 충분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준 전극을 놓은 이 측정 지점에서는 IR 드롭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5m의 거리가 충분한 거리는 아니지만 0.6mA라는 작은 전류를 감안했을 때에는 충분한 거리인 겁니다. 또 다른 현장인데 비슷한 경우입니다. 이 현장도 쇠막대기를 땅에 박고 임시 양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임시 양극과 1.5V 배터리를 연결했고요. 전류를 공급하기 전에는 마이너스 760에서 마이너스 770mV 정도의 전위가 나오고 있는데 전류를 공급했더니
마이너스 840mV까지 전이가 나오고 있는데 이때의 전류는 0.63mA입니다. 현장에서 조사를 하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숫자도 잘 안 보이고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이 현장도 임시 양극과 기준 전극과의 거리가 충분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그네슘을 하나만 설치해서 2, 3mA 정도만 나와줘도 충분히 방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류가 나오는 양극이 기준 전극과 가까이 있으면 전류에 의한 IR 드롭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측정값은 실제 전이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래서 기준 전극을 멀리 이동시켜서 측정을 해봐야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했던 테스트들은 양극의 위치가 측정 지점과 4, 5m 떨어져 있기 때문에 IR 드롭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아서 측정값을 상당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도 나중에 현장조사 강의에서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양극은 현장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현장들은 마그네슘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마그네슘이라는 금속을 외부 전원법의 양극으로 사용을 해서 테스트를 한 겁니다. 마그네슘에 배터리를 연결한 현장 조사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 현장도 마그네슘이 다 소모가 돼서 전이가 미달인 경우인데 배터리를 걸어도 앞의 다른 현장과는 다르게 전류가 잘 나가지 않는 현장입니다. 이 현장은 배관의 길이가 100m 정도로 측정하면 이거 하나이고 마그네슘도 여기에 하나만 있는 것 같습니다. 마그네슘을 연결한 상태의 전이는 마이너스 620mV 정도입니다. 확인을 위해서 터미널을 분리해야겠죠? 이 측정선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접촉 불량으로 전이가 제대로 측정이 안 된 것일 수도 있으니까 다 분리해서 확인하는 건 기본입니다. 분리를 하고 배관의 전이를 측정합니다. 마이너스 690mV 정도이고요. 다른 배관선도 같은 전이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마그네슘인데 마이너스 845mV입니다. 분리했을 때의 배관의 전이가 마이너스 690mV이고 마그네슘의 전이가 마이너스 845mV이니까 연결된 상태에서는 이 두 전이 사이의 값이 나왔어야 하는데 처음에 측정한 전이는 마이너스 625mV가 나왔었습니다. 맞지가 않죠? 이 배관의 전이가 미달인 건 맞지만 최초에 측정한 이때의 전이는 접촉 불량으로 더 안 나왔던 겁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접촉 불량인 경우는 아주 많으니까 항상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마그네슘의 전이가 마이너스 845mV 정도면 전류가 거의 안 나가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나가는지는 확인을 해야죠. 연결 전의 배관의 전이는 마이너스 666mV이고요. 연결을 했는데 역시 전류는 0.1mA도 안 나갑니다. 전류는 0.08mA로 아주 약한데 그래도 전이는 마이너스 680으로 10mV 이상 변했습니다. 이제 1.5V 배터리로 전류를 더 나가게 할 텐데 전선에 연결된 배터리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손으로 연결을 하려니까 접촉이 잘 안 됩니다. 전류는 1mA 정도는 나가고 있는 것 같죠? 순간을 포착해 보겠습니다. 연결 전 마이너스 605mV이고요. 0.9mA일 때 마이너스 670입니다. 꽤 변화가 있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리했을 때 마이너스 600이고 0.89mA에서 마이너스 670입니다. 이걸로 보면 3mA 정도면 양호한 전이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 현장은 마그네슘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맨 앞에서 외부 전원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양극도 커야 한다고 했었는데 이 현장은 양극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지난 강의 때의 현장에서는 같은 외부 전원인 1.5V 배터리로 12.8mA도 나오고 14.6mA도 나왔는데 여기서는 1mA도 안 나오죠. 외부 전원이 1.5V로 같으니까 이 차이는 양극의 크기에서 나는 겁니다. 마그네슘은 많이 소모돼서 희생양극으로의 역할은 못하지만 외부 전원 양극으로의 역할은 남아있는 마그네슘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그네슘은 합금이니까 이렇게 남아있는 마그네슘에는 다른 금속 성분도 많이 포함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배터리를 걸어서 외부 전원으로 만든 거니까 지금부터는 남아있는 금속이 마그네슘이든 다른 금속이든 크기가 중요합니다. 크기가 작을수록 전류는 작게 나갑니다. 지금 이 현장은 남아있는 마그네슘 합금의 크기가 너무 작은 걸로 보입니다. 이럴 때에는 외부 전원을 최대한 크게 하면 전류는 조금이라도 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V로 해봤는데 그래도 전류가 약했습니다. 3개가 넘는 직렬 배터리 세트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다른 장비에 있는 배터리 팩을 꺼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배터리 3개까지 연결이 된 거죠. 4.5V입니다. 외부 전원이 크니까 비례해서 전류가 많이 나가기는 하죠. 4.8mA의 전위는 마이너스 1100mV까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위가 실제 방식 전위인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4개를 모두 직렬로 연결을 하니까 6.4mA 정도 나오는데 마그네슘 1개만 매설해주면 이 정도의 전류는 충분히 나갈 수 있습니다. 이때의 전위가 마이너스 1284mV입니다. 이 전위에는 IR 드롭이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IR 드롭이 얼마인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인 판단은 할 수 있습니다. 기준 용곡을 멀리 놓고 측정을 해서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1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10m 떨어진 지점에 연결전 전위는 마이너스 714mV로 측정하면서 측정한 전위와 비슷하고요. 배터리 4개를 연결하니까 6.4mA의 전위는 마이너스 1230mV입니다.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죠? 측정한 바로 위에서는 6.4mA로 마이너스 1284mV, 10m 떨어진 지점에서는 같은 6.4mA로 마이너스 1230mV. 이 정도면 IR 드롭을 감안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류는 줄고 전위는 점점 좋아지죠. 분극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현장은 마그네슘 1개만 매설을 해도 충분히 방식이 가능한 걸로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희생양극 구간에서 전위 불량일 때 간단한 외부 전원으로 조사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 현장들의 마그네슘이 좀 수상합니다. 최근 들어서 마그네슘의 수명이 너무 짧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다음 강의에서는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